네, 오늘은 인공지능 수혜주 운명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를 매섭게 뒤쫓는 미국 기업 AMD와 미국의 7대 빅테크로 꼽히는 아마존, 그리고 떠오르는 스타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 세 곳이 간밤 일제히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실적을 보면 AI의 수요는 물론이고 AI 시장의 역학구도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각 기업들 성적표 오늘 첫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할 내용이 많아서 상당히 숨가쁜데요. 네. 새 기업들 실적 총평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아마존의 경우 이 아마존은 우리가 익히 어떤 유통회사로 알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AI 회사로 특히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정보 제공 회사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 아마존 실적부터 한번 보시면요. 아마존의 매출이 1,433억 달러죠. 네,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 시장의 예상치를 살짝 앞섰죠. 그러니까 여전히 잘 되고 있다.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로 13%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 안에 AWS라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 이 부분이 AI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저게 클라우드 사업인 거죠? AWS?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컴퓨터 서버를 장착을 해놓고 기업들에게 그 관련 서비스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인데 요것은 17%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주당 순이익도 0.98로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2분기의 기대 매출, 2분기에 얼마나 또 더 성과를 거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예상보다도 살짝 낮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는 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러니까 장중에 좀 떨어졌다가 장후에 좀 오르는, 뭐 크게 봐서는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적은 좋지만은 그러나 이 그동안에 주가 오른 것에 비할 때 특별히 뭐 주목할 만한 아직도 아마존의 모멘텀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그동안에 이 클라우드 쪽에 운명을 걸겠다. 특히 지난번 주주 서한 같은 것을 보내서 AI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서 가시적 성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다. 뭐 그러나 평균 이상의 성적은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을 끌었던 회사는 오히려 AMD입니다. 제2의 엔비디아라고 저희가 주목했던 회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사 수라는 분이 지금 CEO인데 이 AMD는 제2의 엔비디아라고 그러면 제일 기분 나빠하는 회사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엔비디아가 AMD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뿌리가 엔비디아의 뿌리가 AMD고 AMD가 훨씬 더 오래된 회사예요. 특히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AMD에 근무하다가 나와서 회사를 차렸거든요. 자, 지금 리사 수 표정은 비교적 밝은 편입니다. 자, AMD의 실적도 보면요. 매출 영업이 시장 기대치를 살짝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 AMD는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시외에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7%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AMD도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은 그런대로 예상에 부합했다. 그런데 2분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실적 가이던스 예상치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2분기에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만큼 크게 폭발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우려. 그래서 지금 시간 외에서 7%나 급락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AMD가 만든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GPU, AI용 GPU로서 MI300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지난해 말에 엔비디아 잡겠다고 야심차게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지난해 말에 우리가 AMD가 MI300을 내놨다. 이거로서 엔비디아 잡는다 해서 도전장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에서 보니까 별로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MI300이. 네. 거기다가 이제 일각에서는 MI300이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못 얻으면 지금 엔비디아는 H100으로 다음 버전으로 올라가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2분기에는 성부가 나야 되는데 이 MI100의 2분기 매출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는 이 GPU 시장에 지금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게 첫 번째가 AMD고 두 번째가 인텔이지 않습니까? 인텔의 가우디. 근데 인텔도 주가가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추락했어요. AMD나 인텔의 엔비디아에 대한 도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AMD 이 GPU가 뭐 사실 지난해 말이니까 나온 지 몇 달 되지는 않긴 했잖아요. 좀 시차를 두고 봐야 될까요? 매출로 반영되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AMD가 GPU를 처음 만들어내는 초짜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나오자마자 상당히 돌풍을 끌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일부에서 반품 소동이 있었어요. 오, 왜 뭐가 그러니까 안 좋았나요?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기술 하자냐 아니냐 이런데 이게 기술 하자는 아니다라는 게 리사수 AMD의 주장이고요. 근데 GPU 같은 게 GPU 자체가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HBM도 있어야 되고 또 관련 장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시장에 주류로 지금 편입하지 못함으로 따라서 시장에서는 AMD 거를 샀다가 다른 분야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반품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의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AMD의 MI300이라는 새 GPU가 뭐 그런 대로 되고 있지만 돌풍까지는 아니다. 이것이 좀 시장에 실망을 줬고요. 자, 이제 또 하나 그 슈마컴이라는 회사. SMCI죠. 예, 이쪽은 지금 상당히 좀 충격적인 실적입니다. 시장 예상치에는 거의 뭐 부합은 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슈마콤이라는 데가 엔비디아나 AMD가 만든 GPU를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서버로 장착해주는 회사거든요. 이게 GPU가 뜰 때 관련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오히려 슈마컴 주가가 SMCI라는 슈마컴 주가가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 만큼 시장의 기대도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슈마컴이 뭐 실적이 나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슈마콤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대보다는 많이 안 됐다. 지금 시간 외 시장에서 10% 지금 추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박사님 대폭락 수준이죠. 그러면 복선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최근에 저희도 짚어드렸지만 그 8분기 만에 잠정 실적 발표를 생략을 했잖아요. 슈마콤이. 좋은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8분기 만에 예비 실적 발표하다가 안 했던 그 비밀이 이제 오늘에서 풀린 겁니다. 그래서 역시 안 했구나.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러면 그렇지 예비 실적 발표 안 한 이유가 다 있었구나 하면서 시간 후 시장에 그 매물이 막 쏟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이 슈마콤 주가가 떨어지고 매출 실망은 이것은 슈마콤 하나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GPU에 지금 데이터 센터로 얼마나 심어지느냐 그 연결 고리가 슈마컴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전히 AI가 어느 정도 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시장 기대 지난 1분기 초에 폭발적인 것만큼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기대가 굉장히 앞서는 데 비해서 지금 실제로 AI의 그 관련 산업 핵심 부품의 이전 상황이나 매출 상황은 그 기대치를 못 따라간다. 뭐 이런 면에서 AMD나 슈마콤 주가가 지금 떨어졌고
이 대목은 앞으로도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당장 오늘 밤에 정규장 열리면 다른 AI 연계 기업들 주가도 같이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말씀하셔서 이 부분 또 짧게 마지막으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따라잡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실적 보면 여전히 좀 아마존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 클라우드 산업에서 매출 증가율이 뭐 18% 정도 나왔는데요.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투자 액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지금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 33%, 마이크로소프트 22%, 구글 11%고 요 세 회사 다 합하면 67%이기 때문에 거의 뭐 독점하고 있다 이런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투자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하고 인공지능을 제휴, 사실상 합병을 하면서 클라우드를 맡기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마존에 맡기는 것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맡기면 AI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클라우드 산업에서는 지금 아마존은 상당히 조금 좀 부담을 갖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그 대만의 TSMC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에 지금 그 새로운 공장 건설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밤사이에 나왔거든요. 대만 안에서요. 예, 그게 최첨단 공장인데 1.4 나노 공장 부지 개발 자체를 연기하겠다. 자, 이런 얘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최첨단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는 나고 있지만 시장 기대보다는 그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속도 조절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총평을 지금 이 AI 반도체에 관한 실적 발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사점은 여전히 잘 되고 있지만 속도는 좀 조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만큼의 폭발적인 속도는 아닐 수도 있겠다. 조금 이제 호흡을 조절하면서 갈 수도 있겠다. 예, 숨을 좀 고르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적만으로 놓고 볼 때는요.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때도 저희가 자세하게 실적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적 시즌 지나고 있는 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죠. 국내 방산 빅4 기업의 1분기 실적이 모두 나왔는데요. 특히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 지난해부터 이제 국산 무기 수출 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상당히 수출 많이 받았다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났다고요? 예, 매출도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어저께 주가가 대폭락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3.2%.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은 거의 참사 수준이죠. 야,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이 방위산업 업체에 대해서는요, 그 물건의 계약이나 이전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인도가 어느 몇 월 달에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계산에 잡히면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으면 나빠질 수가 있는. 분기별로 실적 고무줄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고무줄.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 같은 데는 매일같이 물건을 팔고 매일같이 계약을 하지만 방사는 큰 단위로 1년에 몇 번 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계약을 맺을 당시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올해 우크라이나 특수를 맞아서 엄청나게 잘 된 것 줄 알았는데 그 계약의 상당 부분이 이번 분기에 잡히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한화의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에 여러 가지 무기를 팔겠다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폴란드가 정권도 교체가 됐고 최근에 이제 폴란드의 고위급 인사가 한국에 와서도 계약을 맺고 이래 했지만 이 폴란드가 돈이 없어요. 물론 무기 산업이라는 게 자기 돈으로 사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수출금융 이용해서 지급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연불금융이라는 걸 통했어요. 수출금융의 메커니즘은 폴란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무기를 가져가면 그 대금을 폴란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주죠. 수출입은행이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주고 그런 다음에 수출입은행은
폴란드 정부의 채권을 갖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거둬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불금융이라고 하는데 지금 폴란드가 무기를 사기로 해놓고 우리 돈 없으니까 한국이 연불금융 해달라 이러는데 우리 수출입은행이 한꺼번에 모든 그런 무기 제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자본금 규모가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 대해서 연불금융 한도를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정부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뜻 어떤 한화의 요구대로만 들어주기가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면에서 한화의 고민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한화의 계약 자체가 무산이 됐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이제 증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판단할 때 방위산업 업체의 어떤 수익 구조는 이런 식으로 좀 널뛰기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하나 그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김동관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이 몰아주기도 했고 이 김동관 회장의 성부수다 이런 그 어떤 분식 수식어도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적자가 나면 그만큼 김동관 회장의 승계 구도에는 좀 차질이 빚을 수도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계열 분리한다, 회사를 분할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달에 인적 분할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셋째 그 김동관 회장의 막내 동생인 김동선 씨 쪽으로 좀 회사를 좀 떼주는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대목도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아버지 그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매스컴에 상당히 자주 보이시더라고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5년 동안은 일체 나타나질 본 적이 없어요. 않았더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올 들어서 여러 군데 나타났는데 그 김승현 회장의 동선을 체크해 보니까 새 아들이 주력으로 있는 회사에 꼭 집어서 방문을 하신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올려서 보면요. 3월 25일 날 하나생명 본사에 나타나셔서 그 자리에는 김동원 둘째 아들이 자리를 함께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융사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아, 이 대목은 김동원 둘째 아들에게 금융은 너가 맡아서 한번 해봐. 이런 승계의 시그널을 확실히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줬다. 예, 그다음에 이제 3월 29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에 저 R&D 센터가 있는데 저기에 김동관 회장까지 불러서 거기서 같이 가서 직원들을 격려했거든요. 바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김동관 회장으로서는 조금 어떤 어닝 쇼크의 그 바람에 휩싸이게 됐고요. 자,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4월 5일 날 하나 로보틱스 본사를 방문하는데 그 자리는 셋째 아들 김동선 씨. 이 김동선 씨에 대해 그동안에 호텔과 관련한 유통 쪽만을 의식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로보틱스라든지 로봇 기계 장비업으로 확장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김동관 회장에게 집중되었던 어떤 승계분 쪽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셋째 아들 쪽에 막내 아들 사랑이 원래 좀 이 연세가 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막내 아들, 막내 딸 쪽으로 사랑이 좀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박사님도 그러신가요? 뭐 저는 그 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막내 딸까지 뭐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어떤 이 한화의 승계 구도와 관련해서 이번에 성현 회장이 확실하게 세 아들에게 역할 분담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하고 있는 또 한화 솔루션 이게 중국 태양광 때문에 이것도 또 좀 지금 실적이 안 좋습니다. 뭐 그러나 뭐 실적이라는 게 일희 일비 할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니까 한번 이 김성현 회장의 세 아들 승계 이 대목 한번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남은 방산으로, 차남은 금융으로, 이제 삼남은 로봇과 유통 쪽으로 이제 그룹의 사업이 나눠지는 그런 구도로 가는 모습입니다. 추가로 나오는 소식들 있으면 저희가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